드디어 확률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알고 가면 되냐면 사건의 독립, 사건의 종속, 얘는 두 개가 뭔지 독립과 종속, 독립 그리고 종속. 두 개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그지? 그 뭐 식민지 입장에서 독립했다, 식민지가 뭐 영국 종속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많이 나왔지. 이거랑 독립시행의 확률, 요 세 개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너네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앵스러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독립이 뭐냐면 간단한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빨간색 공 3개와 파란색 공 2개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첫 번째 시행에서 빨간 공을 꺼낼게. 오케이? 그 확률은 5분의 3. 맞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빨간 공을 뽑았어, 이미. 그런 다음에 또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이번에는 4분의 2지. 그지? 근데 앞선 시행에서는 5분의 3이었고 확률이, 여기서는 4분의 2야. 그 이유가 뭐야? 이 공을 뽑은 다음에 버렸잖아.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달라졌잖아. 그 말은 뭐냐면 앞의 시행 때문에 뒤의 시행의 확률이 달라진 거야. 어차피 이름은 빨간 공을 뽑는 것 똑같은 이름인데 앞 시행이 뒷 시행에 영향을 미쳐서 얘 확률이 달라졌다. 그걸 종속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앞의 사건에 뒤의 사건이 종속되었다.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독립은 뭐겠어?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겠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빨간 공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시행에서 빨간 공을 뽑을 확률 뭐? 5분의 3? 근데 이번에는 빨간 공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뽑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한번 뽑아볼게. 그럼 어때? 확률이 똑같이 5분의 3이 나오겠지. 이런 경우에는 두 사건이 서로 뭐라고 볼 수 있어? 독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연합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리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 다시 집어넣는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이름이 딱 봤을 때 복원이 뭐야? 복구시킨다고. 복구시키면서 뽑는 게 복원 추출이고, 뽑는 걸 다시 버린다. 여기 비복원 추출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독립사건을 정의를 할 거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 봐봐. 요거 정도만 봐도 된다.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나는 것이 B에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배웠어. 맞지? 오케이? 조금만 복습을 해보면 P, B given A가 뭐였냐면 P, A분의 P, A 교 B였어. 맞지? 오케이?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B라는 놈을 뽑는데 내가 A라는 조건 하에서 뽑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렸잖아. 뭐 예를 들어 뭐 1학년, 2학년, 남자, 여자, 얘네가 합쳐서 3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얘는 10명, 20명이고 얘는 뭐 15, 15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조건부 확률은 뭐였냐면 내가 뽑은 애가 일단은 1학년이었을 때 given, 오케이? 그랬을 때 걔가 남학생이라는 확률은 몇이야? 걔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지? 일단 뽑은 놈이 전체 표본 공간이 된다 라는 식으로 내가 설명을 했었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B를 시행을 했대. 근데 독립사건은 뭐라 그랬어? A랑 B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B라는 시행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 전에 A라는 시행을 먼저 했잖아. A 시행을 한 다음에 B를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A랑 전혀 상관없이 뭐가 된다는 거야? B가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A가 기분이든 C가 기분이든 존나 상관없이 어차피 A랑 B랑 서로 독립이면 뭐다? 그딴 거 상관없이 A가 뭐가 오든 상관없이 어차피 얘의 확률은 P, B다. 이게 독립인 거야. 여기까지 납득돼요?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지. PA를 위로 올려봐. PA 교 B를 PA, PB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독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독립의 두 가지 정의가 가끔은 상충될 때가 있어. 그 말이 뭐냐면 봐봐. A가 일어나는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게 이거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의가 된대. 됐죠? 오케이? 내가 만약에 예시를 하나 물어볼게. 주사위를 굴리는데 A라는 놈을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해보고, 오케이?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게 뭐라고 할까? 3의 배수 의는 이게 나올 확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A가 일어나는 이 사건은 뭐야? 2랑 3이랑 5에 안 왔지? 그리고 얘는 3이랑 6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A가 일어나는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니? 딱 봤을 때 어때? 그게 뭔 개소리야 싶지? 맞지? 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얘가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독립인지 잘 모르겠다. 안 와닿는다. 말만 봤을 때. 그지? 근데 이 수식에 대한 정의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P, A, B가 뭐야? 결국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6분의 1이잖아. 이게 뭐냐면 PA가 2분의 1이고 이 새끼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 독립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글만 봤을 때 안 와닿아. 맞지? 근데 수식적인 정의는 요거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는 독립이다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왜 독립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일단 요것만 보자. 수식만 보자. 수식을 계산을 했을 때 이거야. 그럼 독립이라고. 알겠지? 근데 수식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너네가 씨발 이거는 무조건 독립이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양궁을 한다고 해볼게. A라는 선수하고 B라는 선수가 있어요. A라는 선수가 10점을 맞출 확률이 0.5고 B라는 놈이 10점을 맞출 확률이 0.4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둘 다 10점을 맞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 둘 다 10점을 맞출 확률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그럼 곱해. 왜? 왜? 어차피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둘 다 10점을 맞출 확률 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경원이가 그냥 곱해요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너는 이게 독립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아? 이 새끼가 10점을 쐈어. 그럼 B가 존나 긴장해. 그래서 확률이 0.3으로 떨어져.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얘네는 그냥 완전 그냥 별개의 사건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했다? 곱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새끼들의 확률은 독립이야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싶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수식으로 한번 가보자. 알겠지?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수식으로 가자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 이런 설명들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요걸 한번 볼게요. 배반 사건은 뭐였지? 두 사건이 서로 교집합이 없는 거였지. 이게 배반 사건이었지. 그럼 물어볼게.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배반 사건은 독립 사건이다. 맞다 손. 맞다 손? 생각하시는. 오케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다 소리. 애매해. 정답은 아니다가 맞아. 잘 봐봐. 내가 독립사건의 정의를 뭐라고 놨냐면 이걸로 놨어. 근데 얘 양수잖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양수고 얘 양수인데 얘가 0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기본적으로 독립 사건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일단 이해는 되지. 근데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A가 일어나는 게 왜 B에 영향을 미쳐?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 그치? 오케이?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전체 집합 요 전 사건에서 전체 사건에서 A를 뽑을 확률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애초에 독립 사건을 정의를 할 때 이 조건부 확률로 내가 정의를 했어. 맞지? 근데 A가 만약에 일어나 버리면 given A가 돼버리면 B는 애초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의 시행이 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종속이에요.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 사건인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영향을 안 미치겠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조건 종속 사건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좋아요. 얘 좀 그래서 개념이 좀 어려워. 근데 그냥 헷갈릴 때는 그냥 이 수식을 한번 써봐요. PAQB는 PA 곱하기 P. 알겠지? 이거를 써보면 될 거야. 그다음 두 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 판정을 할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 짝수 2, 4, 6 이렇게 될 거고 B는 뭐래? 3 이하의 사건 1, 2, 3 그리고 3의 배수인 사건 C는 3,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럼 각각 얘네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PA는 얘 2분의 1을 뽑고 PB는 2분의 1을 뽑고 PC는 대신 3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지? 전체 경우의 수가 6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네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계속 쓰는 요 PAQB는 PA, PB 요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얘를 말로 만약에 내가 쓴다면 A와 B 얘네가 서로 봐봐 짝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1, 2, 3이 일어나는 사건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가? 존나 애매하다. 맞지? 그런 경우 수식으로 한번 정의를 가보자. 수식을 보면 얘가 어떻게 돼?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뭐야? P, A, Q, B가 뭐야? 6분의 1이잖아. 맞지? 2만 겹치니까요. 근데 얘가 PA 곱하기 PB냐고. 어때?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될 수가 없다. 독립이 아니면 뭐다? 종속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A랑 C를 한번 볼게. A, Q, C는 뭐야? 6밖에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얘도 6분의 1일 거예요. 근데 얘는 PA가 뭐야? 2분의 1이고 PC가 3분의 1이네. 얘는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된다. 종속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B랑 C, BQ C는 어떻게 돼? 3이 겹치네. 그러니까 6분의 1. 근데 얘네 확률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도 독립이 되네요. 그러니까 A와 C, B와 C는 독립인데 얘는 종속이다 라고 볼 수 있다. 1번은 종속이다. 알겠지? 6-2번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예요. 그럴걸? 예.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할게. 어차피 디귿, 리을은 같은 방법이니까 다 알겠지? 기억 니은만 할게요. 그러니까 얘 사건을 지금 내가 A라고 한번 나봤어. 얘가 A야. 이렇게 되면 일단 P는 3분의 2로 계속 고정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이 얘가 1, 4인데 그럼 얘 확률은 뭐야? 일단 6분의 1 이렇게 모르는 거야. 6분의 2지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지?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겹치는 사건이 뭔데? 1, 4잖아, 맞지? 그럼 1, 4면 얘는 얘네 둘의 교집합인 사건이 애초에 3분의 1인데 이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얘는 종속인 거라고요. 그치? 근데 반면 니은이 얘가 이제 3, 4, 2가 돼서 얘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응? 2가 아니라 12야.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랑 겹치는 게 3, 4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가 겹쳐야 되는데 그 확률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독립과 종속을 구별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을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뭘 배웠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뭘 배웠냐면 요거를 배웠어. 요거 기억나? P 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A 교 B 요거를 배웠어, 맞지? 오케이, 요거 집합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세 가지를 전부 다 구해야 되잖아요, 맞지?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고 얘가 몇이고를 다 구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이면 미지수가 몇 개로 줄어? 얘가 그냥 PA, PB로 계산이 되잖아. 그럼 미지수가 2개로 줄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면 조건이 2개만 있으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 상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다. 내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얘네가 독립이면 서로 교집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고. 이건 배반 사건이라고, 독립 사건이 아니라. 오케이? 요거 교집합 있게 그려준 다음에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PB는 3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P A 합 B가 9분의 5래.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전체가 9분의 5면은 9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준 게 여기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9분의 3을 빼니까 여기가 9분의 2. 그리고 여기를 모르고 여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B가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분의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일단 내가 쓰기는 이렇게 썼는데 사실 얘를 뭐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 왜? 어차피 내가 10을 이렇게 세워놨으니 PA 합 B가 9분의 5고요. PA를 지금 내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려줬어야 했나? 굳이 안 그려도 되네. PA를 모른다? 라고 하면 그냥 내가 얘를 X라고 할게. 그러니까 A라고 할게. A의 확률이니까 A 더하기 PB는 3분의 1이라고 그랬고 얘의 계산이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아니면은 얘 곱하기 얘가 얘다 라고 계산을 했대요. PA 곱하기 PB가 P 교B다. 요걸로 구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도 있고, 알겠지? 해서 넘겨주면 A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좋아요. 7-3번만 한번 해봅시다. 7-3번.
벌써? 몇 나와? 모르겠어요. 몇 나왔네? 16분이. 잘했어. 그냥 A랑 B랑 사건 같다는 거 아니야? 사건이 같은 건 아니고 확률 확률이 사건 같은 거지. 확률이 같은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러니까 PA랑 PB기분 A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얘네가 서로 독립일 때 그러니까 A가 주어진 상황에서 B의 확률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뭐라고? 그냥 우변은 B가 되는 거 아니야? A가 주어지면 어차피 얘는 독립이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PB가 될 거라고 얘는. 괜찮죠? 아니면 굳이 수식으로 간다면 P 기분 A는 P A분의 P A 교 B인데 P A 교 B가 얘가 독립이니까 P A P B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P A P B면 얘가 P A랑 나타나는 이렇게 P B 약분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변은 그냥 P B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얘네 값을 내가 한번 K라고 한번 해보자.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럼 내가 밑에 있는 요식에서 P A와 B가 16분의 7이라고 주어졌고 얘가 이제 K 더하기 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주면은 K가 나올 거고 그 K의 값 중에서 양수인분만 찾아야겠지, 그치? 오케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 다 여기로 넘겨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6분의 7 얘가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 4분의 1과 4분의 7 마마 이렇게 하면 한 마이너스 2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K가 4분의 1 또는 4분의 7인데 K는 내가 얘 확률을 K라고 놨잖아. 그러니까 0과 1 사이여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4분의 7은 탈락하고 4분의 1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K가 그건데 PA교 B를 구하라? 그러면 PA, PB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K 제곱이라고. 그래서 답이 1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독립인 사건의 확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양궁 문제랑 비슷한 거죠. 양궁에서 A랑 B가 뭐 A가 잘 썼다고 B가 뭐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네도 두 사람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 0.6이다라고 했을 때 얘네는 서로 뭐 독립이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 그지? 왜? 누가 봐도 시발 독립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A, B 모두 완주할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8 곱하기 0.6이 돼서 0.4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하지 못할 확률, 얘가 완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얘네 확률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는 완주할 확률이 0.8인데 B가 완주하지 못할 확률은 0.4니까 0.8 곱하기 0.4에서 0.32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 얘는 뭐야? 1에서 둘 다 완주 실패하는 경우 요거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둘 다 완주 실패하는 경우가 0.2 곱하기 0.4이기 때문에 0.08을 빼주면 0.92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갈 거야.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뒤에 나오는 요 독립시행의 확률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서만 조금 집중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밑에 문제는 뭐 안 풀어도 되겠지? 걔는 쉬우니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내가 앞에서 배웠잖아. 여기서 독립시행은 뭐라고? 뒤에 있는 일이 앞에 있는 일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이거를 독립시행이라고 했다. 맞지? 이제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거야. 막 식이 요따구로 나와 있잖아, 그지? 오케이? 식이 요따구로 나와 있잖아. 요거를 잘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뭘로 비유를 들면 좋을까?
다 만약에 남자애들이었으면 그냥 게임으로 예시를 들면 참 좋을 텐데 게임 막 안 해본 건 아니잖아. 그지? 나 어떤 장비를 갖고 있어. 갑옷을 갖고 있어. 그 새끼를 강화를 할 거야. 오케이? 강화를 할 거야. 근데 강화 성공 확률이 60%, 즉 5분의 3일. 오케이? 60%짜리 주문서를 발라야 돼. 알겠지? 근데 주문서를 바를 수 있는 횟수가 5번이래. 5번. 그럼 봐봐. 평균적으로는 몇 번 성공하겠어?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5번이니까 3번 성공을 하겠지. 평균적으로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어떤 운이 존나 좋은 새끼는 5번을 다 성공할 수도 있고 4번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진짜 운이 존나 나쁜 새끼는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5번 바를 때 당연히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관계에 의해 당연히 3번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거야. 맞지? 근데 2번 성공할 확률, 1번 성공할 확률, 0번 성공할 확률도 있긴 있겠지.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알겠지? 봐봐. 내가 강화 성공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화를 성공한 거를 O라고 한번 해보고 강화를 실패한 걸 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시행에서 어떤 몇 번째에서 성공하고 몇 번째에서 실패하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몇 번 성공한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 말은 내가 얘를 5, 일단 요 식만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봐봐. 일단 당연히 성공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얘가 3번 일어나야 돼. 맞지?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5분의 2니까 얘는 2번 일어나야 돼. 하지만 얘가 1, 2, 3 몰빵해서 성공하고 실패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얘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네 순서를 그럼 정하는 확률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요? 500 나누기 300, 200 그지? 얘는 500 나누기 300, 2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얘는 내가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 그랬냐면 요 5개 중에서 동그라미의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 요 5개 중에 동그라미 자리 이렇게 여기라고 해볼까? 그럼 나머지 x는 그냥 여기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5C3이랑 똑같은 거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5C3을 붙여줄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라고? 5번 발렸을 때 3번 성공할 확률이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핸드폰 그러고 있어서 거기 계산해봐. 핸드폰 있는 사람 보고 계산해봐. 그러니까 10 곱하기 0.6의 상승 0.4의 제곱 이거 계산해봐. 어떻게 나오냐? 몇 나와? 밖에 친구들 어떻게 나오냐? 다시 한번 0.345 꽤 높지 않아? 그 말이 뭐냐면 봐봐. 내가 5번을 발라. 5번을 바르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성공할 확률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이 새끼의 확률이 0.3451일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 확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 얘네가 확률이 6분의 1이면 0.16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 공평하다면. 근데 얘는 우월하게 0.345라는 높은 수치가 나온다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4번 성공할 확률? 얘는 어떻게 계산되겠어? 4번 성공? 5C4가 되겠지. 그러면서 4번 성공이니까 얘가 4번 들어갈 거고 얘가 1번 들어갈 거야. 요것도 계산해봐. 계산기 해봐봐.
0.259 이렇게?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고 얘는. 됐어요? 차이로 봤을 때는 뭐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대충 뭐 한 1. 몇 배냐? 한 1.6배? 정도 어쨌든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런 반복적인 시행을 성공 실패 뭐 이런 거 반복적인 시행을 했을 때 결국 얘네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맞아. 당연히 5번 발랐을 때 3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하는 경우 이거는 맞지. 근데 얘네가 몇 번째에 일어날지 모르고 그거를 섞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얘의 정확한 확률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만 봐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래. 그러면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서 뒷면이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원래 기대값상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3번 나오는 것보다 2번 나오는 게 훨씬 더 경우수가 적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이게 앞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앞면이 4번 나왔고 뒷면이 2번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 상황에서 얘가 6시 2를 곱해줘야 얘의 정확한 확률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계산해보면 64분의 19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6번 던져도 3번 나오는 확률은 64분의 어차피 얘는 똑같을 거 아니야. 3승 3승 해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다음에 63을 해주면 얘는 20. 얘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야. 기대값의 확률이 가장 높을 거야. 무조건. 알겠지? 오케이. 그 문제.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통계에서 배울 내용인데 지금 이 뭐 동전을 던지든 아까 주문서를 바른다 뭐 아이템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든 내 횟수가 어땠어? 아까 아이템 강화하는 건 5번 맞지? 동전 던지는 건 몇 번? 6번 이렇게 돼 있잖아. 얘네는 횟수가 작잖아 그지? 내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얘기를 했을 때 통계적 확률은 시행 횟수가 엄청나게 커지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200번 던졌대. 그러면 100번 나올 확률이 당연히 가장 높겠지. 근데 99번 나올 확률도 100번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를 0, 1, 2, 3, 점점점에서 99, 100, 101 해서 점점점 해서 199, 200 이게 뭔 소리냐면 200번 다 씨가 악명이 나와.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당연히 낮겠지. 아닌가? 그 정도는 아닌가? 그 정도 될 듯? 어쨌든 이거일 때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 이해돼요? 얘네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오케이? 이거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의 확률, 여기의 확률은 진짜로 존나 낮아.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독립시행의 횟수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얘를 곡선으로도 그릴 수가 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관용이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인 사격선수가 4발을 쏠 때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이래. 그러면 얘가 진짜 그날 컨디션이 존나 안 좋아서 아예 못 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4발을 다 맞출 수도 있는데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러면 3발 이상이면 얘네 2개를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얘가 3번 일어나고 못 맞출 확률이 한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에 못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못 맞출 수도 있고 세 번째에 못 맞출 수도 있고 네 번째도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못 맞추는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4실이라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확률이 64분의 27?
이렇게 나오려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얘는 4C 0 곱하기 그러니까 못 맞춘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소리니까 얘는 4분의 3에 4승에 4분의 1에 0승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어차피 얘 없어질 거고 얘 없어질 거고 4에 4승은 시간 뭐야? 256 분의 81 얘는 256분의 108 이렇게 될 테니까 둘이 더하면 뭐 확률이 나올 거야. 알겠지? 좋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한 발 명중시킬 확률은 진짜 그날 바람이 존나 불었나 봐. 다 못 맞출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4C4에 4분의 3은 0승이고 4분의 1은 4승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그럼 얘는 256분의 1일 거 아니야. 아예 한 발도 못 맞추는 경우가. 그러면 적어도 한 발 명중시킬 확률은 6건의 확률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지? 오케이. 9-3번? 9-3번 한번 해볼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야구를 좀 잘 알아야 돼. 야구 좋아하죠? 했었어요. 그러기만 해도 이해는 될 거야. 지금 야구 규칙을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수비 따로 공격 따로 사람이 다른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타자랑 선수상 하나. 그러니까 수비수가 타자 안 나. 그것도 몰랐대. 그러니까 수비수가 그건 알아? 내야수 외야수가 뭔지 알아? 지민이? 어디 안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좋아. 그럼 외야수 전용 선수가 있고 타자 전용 선수가 있고가 아니라고. 수비를 할 때는 외야수를 하다가 자기가 공격이면은 글러브를 내던지고 빠따를 들고 친다고.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 하는 거. 처음 알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에 수비수 공격수 따로 있는 것처럼 야구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메이저리그는 투수도 타자를 해. 맞아요. 응. 오타니. 오타니. 야, 씨, 존나 멋있더라. 진짜 영화를 찍고. 오, 남잔데 난 가능해. 아, 정말. 난 가능해. 오타니 품에 안겨서 그럴 수 있을 거야.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맞아요. 한번 볼까? 그러니까 A랑 B랑 얘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5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할 확률 이거 사실 벨붕이야. A가 존나 잘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4번 이겨야 되는데 5번째만에 우승을 한다는 건 한 번 지고 나머지 다 이겼다는 소리잖아. 근데 5번째 경기에서 A팀이 우승을 하려면 5번째 경기에서 A팀은 무조건 이겨야 돼. 맞지? 근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 중에서는 어떻게 돼? 5X가 있었겠지. 한 번 졌겠지. 근데 그 지는 경우가 언젠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 자리를 결정해주는 경우가 언제라고? 4-1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X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나머지는 어차피 5가 들어가니까 결정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네 확률은 어때? 질 확률도 2분의 1, 이길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16분의 4 해서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왜? 틀렸어? 8분의 1. 왜? 아 여기도 이겨야 되는구나. 아 쏘리. 아 여기도 이겨야 돼. 미안. 이거 8분의 1.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문제가 막 어려워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누가 이기는 건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건 모르겠고 7꽉을 할 확률. 네? 7꽉을 할 확률. 7꽉이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이 경우에는 6번째, 7번째 경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A팀이 이겼는데.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해서 결국에는 7꽉을 하는 경우 3승 3패이란데 그러니까 얘도 1, 2, 3, 4, 5, 6, 7 이렇게 냈을 때 여기에는 시간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얘네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그럼 얘네가 5, 5, 5, X, X, X 이렇게 된다면 뒤에는 누가 이길지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어? 2분의 누가 이길지 상관없다니까. 그냥 7박을 할 확률이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3승 3패. 그럼 얘는 63 곱하기 2분의 1에 6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느낌이라고. 좋습니다. 넘어가자. 요걸 한번 봅시다. 빨간 붓을 1개와 노란 붓을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진다. 뭐 연결이 났어 보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시행은 뭐라고? 빨간 구슬 1개와 빨간 구슬 1개 그리고 노란색이 없으므로 이렇게 갈게. 노란 구슬 3개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식이 뭐라고? 구슬을 뽑는 거야. 맞지?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눌 건데 빨간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그럼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 애초에 뭐야? 4분의 1이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일 거 아니야. 이렇게 루트가 갈릴 거라 일단은.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1개의 동전을 4번 던지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대. 4번 던졌는데 2번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4C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건 어떻게? 괜찮죠? 그런 다음에 4분의 3의 확률로 노란 구슬이 나왔을 때는 이제 동전을 3개밖에 안 던지잖아. 근데 그랬을 때 2개가 나올 확률은 아까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희박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3번만 던지니까. 그러면 얘의 계산 결과를 내가 구하고 얘의 계산 결과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6분의 1 얘는 4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계산 참 귀찮네. 16분의 2라고 하고 내가 이제 64분의 18이 나오고 얘는 이제 64분의 6이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64분의 24 그래서 뭐 계산해주면 되겠죠. 64분의 24 약분하면 뭐 나오냐? 8분의 3이 나오네. 되시겠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오케이 10-2번 한번 해봅시다. 딱.
좀 어렵지. 답이 음. 그런가요? 224 맞아. 121 정답. 일단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시행이 공을 2개를 꺼내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이 적어도 1개? 난 적어도는 마음에 안 들어. 그지? 그냥 요거 흰 공이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흰 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나머지 검은 공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소리니까 8, 7에 56 5, 4, 20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가? 이거 나누기 2를 둘 다 안 하는 거야. 어차피 C니까 그냥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 나만의 계산이거든. 미안해. 그래서 내가 14분의 이렇게 될 거라고. 알겠지? 촬영 중이니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갈게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흰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4분의 5라고. 그럼 흰공이 적어도 1개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14분의 9가 나오겠지. 이걸로 일단 스타트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진대요. 근데 위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진대. 4번 던지면 일단 4시로 시작을 하는데 짝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그러면 일단 4시 3 한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야?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2분의 1이 3번, 홀수가 한 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이번에 5번 던진대. 이 경우엔 5번 던질 건데 5번 중에 3번이 짝수의 눈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2분의 1에 3승,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 준 다음에 더해주면 될 거야. 알겠지? 계산은 뭐 더럽대.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56분의 9가 나온대. 얘가 몇이 나오냐면 224분의 25가 나온대요. 둘이 더해주니까 225분의 61 이렇게 나옵니다. 224분. 아시겠죠? 이해돼? 그 다음 활용이야, 활용. 여기까지만 하면 확률이 끝납니다. 공급시장의 확률. 활용.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계속 그대로 응용할 뿐인데 11번. 진도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념편, 유형편 다 끝내고 갈 거야. 그래서 수직선 위에 원점에 그림이 있냐? 그림 없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거지 같은 거. 0. 소수의 눈이 나오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2, 3, 5니까 이 새끼 확률은 2분의 1이겠네. 맞지? 오케이. 근데 얘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소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진대. 점 P가 4에 위치해 있을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앞으로 2만큼 가고 뒤로 1만큼 가는데 얘네가 몇 번 진행이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얘네를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얘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마침 A 더하기 B는 5여야 하고, 5번 던졌으니까 5여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가 몇 번이고 B가 몇 번인지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생각해보면 얘가 앞으로 3번 갔다가 뒤로 2칸 오면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3이고 얘가 2일 거야. 원래 정확히 계산할 거면은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줘야 돼. 하지만 귀찮아. 이제 그렇게 할게. 알겠지?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다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소수의 눈이 3번 나와요. 맞지? 근데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2분의 1이고 걔가 3번 나오고 소수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올 확률이 2번이 되는데 얘네가 몇 번째 진행될지 모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5C3 이렇게 해주면 이 새끼 확률이 나온다고. 알겠지? 그냥 뭐만 추가된 거야? 얘네가 몇 번 하는지 이것만 추가가 된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11-2번 얘도 P라는 놈이 A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고 위로 몇 번 가야 되는지 이거는 근데 뭐 세울 필요가 없다. 아직. 11 오른쪽으로 2칸 간다고 했으니까 한 번에 2칸 갔다가 한 칸 가면은 A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한 개 동전을 넣어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3번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2번 이렇게 되면 뭐라는 거야? 바뀌었네 2번 3번 근데 뭐 어쨌든 계산 결과는 똑같겠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그 놈은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놈은 뒷면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오케이? 왜 끝이에요? 그래서 답이 16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뒤에 78페이지에 17번 한번 17번 78페이지 17번 그거 한번 풀어볼래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전부 다 총 집합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18번이요. 17번 17번. 이것만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맞아요. 편. 아. 네. 다른지 모르겠어. 네? 몇 번? 그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청 문제라고 나와 있잖아. 부럽다고. 이게 4점짜리야. 심지어 어려운 편인 4점이야. 어사. 어사야. 근데 막 어렵진 않아. 이제 난이도로 치면 29? 근데 그런 문제가 전혀 플러스를 넣는 게. 근데 쉽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얘가 어렵게 나오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 니네 수학 하나 생각해봐. 문제 막 거지같이 케이스 나누고 막 이런 문제를 되게 많았잖아.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내면은 또 낼 수는 있는데 이 29는 아니려나? 28? 29? 모르겠다. 한번 볼게요. 주머니에 얘가 있는데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가 소수면 소수가 되는 경우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 3, 5, 5, 7 맞지? 그럼 내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얘가 처음에 이제 소수가 나오는 경우 소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한번 케이스로 나누어 보겠다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애초에 6분의 4니까 3분의 2일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3분의 1일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소수가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진대요. 그럼 두 번 던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왔을 때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던져서 두 번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지? 그 다음에 얘는 이번에는 소수가 아니면 세 번 던지는데 세 번 던졌을 때 얘도 앞면이 두 번 나와요. 되겠지? 그럼 얘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원래는 더해서 이거야. 맞지? 그러니까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얘는 그 24분의 4니까 얘는 24분의 3이고 그래서 원래 전체가 나올 확률은 24분의 7이 맞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조건부 확률이잖아. 일단 동전의 앞면이 두 번 나왔을 때 소수의 확률은 요거 구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구할 거는 얘를 전체 경우로 봤을 때 소수가 나오는 경우인 6분의 1. 얘 계산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24분의 4가 되니까 답은 7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확률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됐어.